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장을 찾아서 돌격 소총을 들고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보이자 한미 당국도 연합 군사훈련 중 실시한 김정은 참수작전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육군은 14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2전투 항공여단이 10일부터 4일간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기훈련을 실시했다면서 13일 야간에 실시된 소위 김정은 참수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통칭 참수부대로 알려진 정예 특수전 흑표부대, 그러니까 특전사 13공수여단이 투입됐는데, 이들은 유사시 적 요인 암살 및 핵심 시설 타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는 치누크 및 블랙호크 등을 타고 가상 적진에 침투한 부대원들이 야간 투시경 등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서 목표 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발 상황 속에서도 목표물로 부여된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일거에 경멸했으며, 이와 함께 특수임무 부대원들은 이후 항공기로 안전하게 작전 지역을 이탈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육군은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의 공세적 특수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면서 한미연합전력의 특수정찰, 전투사격, 핵심시설 타격 등 전투기술 숙달 및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흑표부대 A 특수임무대대장 중령인데요, 이분은 특전사는 대한민국 대표 전략 신속대응부대로서 변함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한미 양국 군장병 250여 명과 한국 측의 치누크, 블랙호크, 미국 측의 치누크, 블랙호크, 페이버호크 등 연합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습니다. 사실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흑표부대 훈련에는 통상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도발에 경고라도 하듯이 참수작전 상황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국방부가 적 수뇌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특전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진행된 이 훈련은 유사시에 북한 수뇌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일명 참수작전 부대 훈련으로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훈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해 참수작전 공개에서 돋보인 점은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신원식 장관이 직접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현직 국방장관이 특전사령부를 찾은 것은 2016년 한민구 전 장관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방장관이 약 8년 만에 참수작전 부대원을 만나 격려를 한 겁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참수작전 언급조차 금기시했는데 현직 국방장관이 직접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훈련을 지도하고 격려한 것은 큰 변화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북한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장을 찾아서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를 했고, 또 미사일 도발까지 일삼자 우리 군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이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AK-74 돌격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 29일 페이스북에 특수작전용 야시경과 소총으로 무장한 한미 잠수부대인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과 우리 해군 특수전 전단 UDT죠. 함께 고속 침투정을 타고 야간에 적 해안에 침투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한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현무 2C와
현무포 두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TEL의 모습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2016년에 처음 공개된 현무2C로 우리 군은 약 5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거리 800km 이상이고 탄두 중량은 0.5톤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벙커버스터인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은 2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높은 파괴력과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현무4는 음속의 수배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면서 매우 높은 운동 에너지를 지닌 채 지상에 빠르고 강하게 충돌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벙커를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외에도 현무4보다 위력이 더 강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군활 기념식 영상에서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무5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현무5에는 엔진이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는 방식 대신에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뒤에 일정 고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현무5의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서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현무5는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그리고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김정은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당장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전쟁 지도부가 존재해야 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북한의 전쟁 수행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군의 현무는 북한의 지하 전쟁 시설도 곧바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국군의 날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인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란 역시 오래전부터 북한과 협력해가지고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전역에 거미줄처럼 이어진 지하 군사기지 일부를 촬영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해도 자신들의 지하기지를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서 이 지하기지의 절반 이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은 적의 지하시설 파괴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벙커버스터 무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더한 벙커버스터 대국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이런 단단한 땅을 파가지고 전 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이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해왔고 그 결실로 맺어진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군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시하게 된다면 북한 내부의 소용으로 얼마든지 유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명제로 규정하고 대북 전략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를 끝내 거부하면서 한국을 향한 도발에 나선다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의 세력을 직접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김정은 참수작전을 과감하게 공개한 데는 이런 북한의 도발이나 핵무기를 통한 군사적 장난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원식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참수는 말 그대로 먹을 벤다는 뜻으로 편의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순화해 쓴다면 적지휘부 제거나 적지휘부 무력화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적극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김정은 제거 작전을 수행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출범한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의 13특수임무여단입니다. 그러나 평시 제거 작전을 펼치는 곳은 또 다른 극비의 사령부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특전사가 특수작전부대라면 이곳은 비밀작전부대입니다. 규모는 대령급 부대 기준의 특전사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대가 이렇게 극비상인 것은 침투, 교란, 폭파, 암살, 납치, 공작 등 군사작전 및 블랙옵스, 흑색작전을 말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외교적 국제법상 마찰이 일어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비밀작전을 말하는데 이걸 블랙옵스라고 합니다. 이 블랙옵스에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집한 정보 등에서 김정은의 전쟁 결행 의지가 읽힐 경우에 선제 타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투입되는 부대가 바로 평시 비밀작전 부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평시 제거 작전은 전쟁 전 타격이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선제 타격 후 만일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전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거 방법은 극비입니다. 물론 이 평시 참수작전에는 북한, 러시아 장비를 이용해서 북한 내부 소행으로 완벽히 유장할 수 있는 전력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수뇌부를 향한 참수작전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에서 참수작전을 공개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